부산 최대 자율상권 구역으로 지정된 사하구 하단 상권이 시와 정부의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북구의회가 상임위 회의 중 비상계엄을 비판한 민주당 의원을 징계했습니다. 탄핵 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발언을 징계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광안리 해변과 수영사적공원 일원에서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주제로 제23회 광안리 어방축제가 열립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시간. 오늘은 대구에서 21년째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랑의 밥차 최영진 단장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하구는 침체된 하단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 상인들과 공동으로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엔 부산 최대 규모의 자율상권 구역으로 지정됐고 지난달엔 정부의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에도 연이어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의 최대 자율상권 지역이 된 사하구 하단역 일대가 시의 상권 활성화 사업에도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하단역 일대를 비롯해 부산대합과 기장시장 일대 등 3곳. 내년부터 5년간 16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하단역 일대엔 60억 원이 투입됩니다. 사하구는 하단역과 동아대 인근 상권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상권 특성에 맞춘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특화 상품은 물론 브랜드 개발에도 나섭니다. 이번 사업 선정에는 지역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가 큰 몫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앞서 지역 상인과 임대인 등 약 1,000여 명이 사업 추진에 동의했고 사하구는 지역 향토 기업과 상권 활성화에 맞손을 잡았습니다. 이에 더해 하단이라는 지역이 부산역 급행철도망과 도시철도 하단 사상선, 녹산선 등 교통 인프라가 집결된 사통팔달 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많다는 점도 부각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하구는 상권 내 유동인구의 체류 시간을 늘려 소비를 촉진할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문화예술 인프라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하단 상권의 경우는 동아대학교가 인접해 있는 대학 상권, 그리고 또 조그마한 골목 상권도 있고 또 아트몰링이라는 대형 상업시설도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복합 상권으로서 이번 그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받게 되면 청년층 그리고 또 직장인 또 지역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부 상권의 명실상부한 대표 상권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효과라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사하구 하단 자율상권은 지난달 14일 중소벤처기업부의 동네상권 발전소 사업에도 선정돼 국시비 약 1억 3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하단역 일대가 정부와 시의 지원을 동시에 받게 되면서 서부 상권을 대표하는 최대 상권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지역민과 상인들의 기대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북구의회가 비상계엄을 비판한 의원을 징계했습니다. 상임위에서 계엄 관련 발언을 한 민주당 의원이 공개 사과 처분을 받았는데요. 본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한 의원 역시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7일 열린 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올해 첫 북구 추경 예산안이 상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이사비용 지원과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등 15건의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상임위원회에서 계엄 관련 발언을 한 손분현 의원에 대해선 공개 사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손 의원은 계엄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손 의원을 의사진행 방해 등의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했고 진통 끝에 국민의힘 의원 7표, 민주당 의원 5명 기권으로 손 의원은 끝내 공개 사과했습니다. 올해 1월
본회의에서 같은 취지 발언을 한 민주당 김태희 의원 역시 이날 임시회에서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불만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탄핵이 확정되고 대통령 선거를 27일 앞둔 시점에 탄핵의 불합리성을 이야기했다고 징계를 강행하는 우리의 모습은 누구를 위함인지 다시금 고민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주민을 대표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정당을 대표했다기보다는 국가와 나라를 대표해서 이야기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도 진행됐습니다. 정기수 의원은 추진 중인 북구청 신청사가 충분한 주차 공간과 녹지 공간을 갖춘 공원형 청사로 건립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북구청사는 주민들이 공간이 되어야 하기에 청사 주변에 공원이나 광장 등 녹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합니다. 이어 김태식 의원은 북구에 전무한 문학기념비 설립을 요구했고 손분현 의원은 몇 해째 지연되고 있는 덕천 만덕권역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하루빨리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주제로 제23회 광안리 어방축제가 열립니다. 수군 병영과 어촌마을이 생생하게 재현되고 어방의 탄생 과정을 담은 뮤지컬과 경상좌수사 행렬이 펼쳐집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9일부터 11일까지 광안리 해변과 수영 사적공원을 배경으로 제23회 광안리 어방축제가 열립니다. 2001년부터 시작된 광안리 어방축제는 경상 좌수영과 전통어촌의 민속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방은 예로부터 어로 활동이 활발했던 수영지방의 어업협동체를 일컫는 말로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텐츠로 채워집니다. 어방의 탄생 과정을 담은 창작 뮤지컬 어방을 시작으로 야간에 횃불을 밝혀 고기 잡는 모습을 밀락 어촌계 어선들이 재현하고 시민 천여 명이 참여해 활어를 잡는 대형 후릿 그물 끌기가 연이어 펼쳐집니다. 백사장에는 수군 병영과 어촌 마을을 재현한 어방 민속마을이 들어섭니다. 하루 3차례 수문장 교대식이 열리고 마을 안의 다양한 캐릭터 재현 배우들과 미션 대결도 벌일 수 있습니다. 경상 좌수사 행렬도 재현됩니다. 조선시대 경상 좌수사와 수군, 어민의 행렬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거리 퍼레이드는 10일 오후 4시 수영구청을 출발해 밀락 해변공원까지 1.7km를 행진합니다. 또 하나의 축제장인 수영사적공원에서도 어방장터와 수군주막,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 급식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인데요. 대구에서는 올해로 21년째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의 밥차 최영진 단장을 김민재 기자가 만났습니다. 아침 7시 최영진 단장이 직원 1명과 함께 냉장고와 창고에 보관해놨던 식재료들을 차량에 부지런히 싣습니다. 아침에 오기로 했던 자원봉사자가 2명밖에 되지 않아 몸은 더 바빠졌습니다. 작업이 끝난 뒤 곧바로 향한 곳은 인근에 있는 식자재 마트. 고기와 대파, 김치 등 부족한 식재료를 서둘러 담습니다. 누군가에겐 절실한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해주는 최영진 대구 사랑의 밥차 단장의 아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를 가진 최 단장은 1999년 대구에서 장애인 풍물예술단을 결성해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수익금은 한 번 공연에 30만 원 정도. 최 단장은 차라리 이 돈을 모아 좋은 일에 쓰자며 단원들에게 제안했고 그들과 함께 2004년 무료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으면 돈이 되니까 좋은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거리 공연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밥차를 조그맣게 뭐 그냥 자동차 어디 좀 싼 거 하나 사가지고 놓고
솥 세게 놓고 조그만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 시작을 하게 된 게 오전 9시 식자재를 실은 차량이 급식 장소로 도착하고 미리 기다리고 있던 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1000명분의 음식 조리가 시작됩니다. 사랑의 밥차의 유일한 직원, 20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예영옥 팀장도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냥 못하지 아무나 못합니다. 정말로 이 봉사하는 마음이 정말로 기분이 안 깔리지면 해나갈 수가 없어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항상 같이 열심히 도와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0분이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아직 배식이 시작되려면 40분 정도가 남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백 미터 긴 줄이 생겼습니다. 사랑의 밥차가 무료 급식을 하는 날이면 평균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입니다. 무료 급식 이용자들은 최 단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고 좀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하면 더 주고 하면 좀 사람이 어질러 갈까요?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무시 안 하고 가까이 이래 하면서 차별 없이 좋은 분이다.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 코로나19까지 버텨낸 그지만 요즘은 계속된 불경기에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후원이 급감한 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일 급식을 해야 되는데 살도 없고 뭐 반찬거리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럴 때는 또 그날 이제 마지막으로 야 이거 다음 주에는 하겠나 이래 돼 가지고 하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여기 혹시 살이 필요하냐고 물어가지고 열어가지고 뒤에 트렁크에 차에 싣고 와가지고 주신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최영진 단장에게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이 밥차를 이을 사람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올해 나이 69, 자신이 그만두면 무료 급식소가 중단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최 단장은 그래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합니다.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봉사를 한번 해보자고 시작하게 된 게 이 세월이 이만큼 흘러가지고 21년째가 된 것 같습니다. 뭐 큰 다른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냥 생활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기회가 안 되고 무슨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고 이래서 그렇지 해보면 정말로 괜찮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남구는 오는 5월 14일 2회에 걸쳐 산전산후 우울 예방을 위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산전산후 우울증의 증상과 원인,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 제공과 정신건강 선별검사, 그리고 고위험군 대상의 상담 등으로 진행됩니다. 참여 신청은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수영구는 오는 6월 21일 광안리 해변 패들보드존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5 부산광역시장배 전국 패들보드 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대회는 학생부터 엘리트부까지 5개 부로 나뉘어 300m와 1km 그리고 3km 레이스로 진행되고 특별 이벤트로 빅패들보드 4인 단체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은 5월 12일부터 25일까지 광안리 패들보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완주자 전원에게는 완주 메달이 주어집니다. 계절의 여왕 5월로 접어들었습니다. 북구 화명동은 곧 장미천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달에는 곳곳에 수국들이 만개해 제1회 북구 수국축제가 열릴 계획입니다. 장동환 기자입니다. 낙동강을 따라 북구 구포동 제방뚝길 1.2km에 다음 달 수국이 피어납니다. 작은 꽃잎들이 모여 커다란 공만큼 피는 수국이 천지를 이루게 됩니다. 화명생태공원과 화명수목원 인근에도 식재돼 수국단지를 이룹니다. 북구는 다음 달 21일부터 8일간 제1회 북구 수국축제를 개최합니다. 지자체가 직접 수국을 주제로 축제를 여는 것은 부산 처음입니다. 곳곳에 수국 포토존이 마련되고 음악회와 사생대회, 달빛 걷기 행사 등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7월경에는 화명동 황토길을 따라 목수국이 피어나고 앞으로는 화명생태공원 연꽃단지와 화명장미원에도 수국을 심는다는 계획입니다.
화명 장미원에는 이달 중순 수십 종의 장미가 만개합니다. 만개 시기에 맞춰 5월 17일 장미축제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대통령 선거 영향으로 축제는 6월로 연기돼 5일과 7일 열립니다. 댄스 경연대회와 버스킹 공연을 비롯해 화명동 상인들의 플리마켓도 마련됩니다. 이 밖에도 북구는 화명생태공원 연꽃단지를 재정비하고 수상극장 등을 조성해 관광 인프라 확충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금빛 노을 부대찌 리버워커와 연꽃단지에도 우리 내년에 경관 사업을 32억 원 들여서 같이 연계되고 그와 같이 연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낙동 성셰 우리 에코파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울려지고 하면은 정말 우리 북구가 다른 구에서는 볼 수 없는. 한편 5일과 6일 화명생태공원에서는 부산 밀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밀 집산지였던 구포에서 밀로 만든 각종 음식을 맛보고 체험하는 행사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이 한국의 대표 관광지 백선에 들었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은 1950년대 전쟁을 피해 모여든 피난민들이 산비탈을 따라 만든 주거지로 2010년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거쳐 예술촌으로 바뀌면서 한 해 약 30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한국관광백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2012년부터 2년 주기로 선정하는데 감천문화마을은 지난 2015년 이후 6회 연속 선정됐습니다. 봄나들이 계획하신 분들 이번 소식 들으면 반가울 것 같습니다. 특히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도움이 될 나들이 장소인데요. 사하구 을숙도 철새공원을 김석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연푸른색 녹음이 가득한 공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분홍빛 봄꽃도 만져보고 솔방울을 이용한 생태 체험놀이도 즐깁니다. 을숙도 철새공원의 유아숲 체험원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연적이고 공기도 너무 맑고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제 꽃들 이제 나무 이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곤충들 그런 거를 너무 관찰을 이제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일단은 공기가 너무 좋아서 아이들도 건강에 너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을숙도 유아숲 체험원은 흔들놀이 기구와 모래놀이터 등 10개 시설로 조성돼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한 달도 안 돼 60여 개 유치원에서 1,1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특히 체험원은 유아숲 지도사 3명이 배치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정규 프로그램은 탐구형과 놀이형 2가지가 있는데 생태공원에서 수시형 프로그램도 열립니다. 에코센터에서는 을숙도의 자연 가치와 그리고 을숙도 속에서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 그리고 생태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서 숲 체험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을숙도 부산 도심 속 자연이 소중함을 알 수 있게끔 어린 나이에서부터 성인까지 아우를 수 있게끔. 유아숲 체험 활동은 8월과 12월을 빼고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과 오후 2차례 열립니다. 또 유아를 포함한 가족 단위의 숲 체험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힐링 숲 체험도 연중 진행되고 있고 참여는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하면 됩니다. 을숙도 철새공원엔 유아숲 체험원뿐만 아니라 피크닉 광장도 있어 봄, 가을 남녀노소 누구나 찾아와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의 허파로 불리는 황령산 정상에 전망대와 케이블카를 짓는 사업이 막바지 허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시민 환경단체들은 시민 85%가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며 황령산 개발 사업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 220개 시민 사회단체가 참여한 황령산 지키기 범시민 운동본부는 산 정상에 24층 전망대가 들어설 경우 생태경관 훼손과 전파방해 우려가 여전하지만 부산시는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운동본부가 지난 2월 시민 51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벌인 결과 황령산 개발 계획을 안다고 응답한 시민은 15%에 그쳤습니다. 10명 중 9명은 황령산 개발을 반대한다고 답했고 자연환경과 경관 훼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시민 85%가 지금의 황령산 난개발, 케이블카, 봉수전망대, 호텔 사업 모릅니다. 그러면서 절차와 과정을 다 거쳤다고 합니다. 이게 부산시의 행정입니까? 황령산 개발 사업은 산 정상부에 118m 높이의 전망대를 짓고 점포동과 전망대를 잇는 549m 길이의 케이블카 등 복합 관광시설을 짓는 민간 개발 사업입니다. 민간 사업자는 여기에 더해 지난 2월 케이블카를 남구 스노우캐슬까지 연장하는 2단계 조성계획 변경 신청도 해둔 상태입니다. 해당 구간은 2.2km 길이로 1단계 구간의 4배 길입니다. 선승인 후 문제 해결이라 이런 시나리오 저희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런 방식이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부산시가 민간 사업자의 입장만 대변하여 개발 사업자의 길을 터주는 것이라면 시민의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하게 저희는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부산시는 1단계 사업에 대한 최종 인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6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의 열람 공고는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한 특별 전시가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임진왜란 후 외교의 문을 열기 위해 일본에 파견된 통신사절단의 활약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과의 외교 시작을 기록한 대일외교 공적 기록들. 임진왜란 후 10년 만에 외교의 문을 두드린 조선통신사의 활동입니다. 일본 막부의 요청으로 조선에서 파견돼 통신사로 떠나지만 나라의 충성심을 전하고 이들의 고민도 기록했습니다. 외교로 만난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 문화와 국가 교류에 앞장선 통신사는 국교 재개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 유지에 앞장서는 교훈으로 남습니다. 한양에서 에도까지 왕복 4,600km, 1만 리에 이르는 대장정. 조선통신사는 한일 관계를 잇는 중요한 가교였음을 보여줍니다. 한글이 새겨진 도자기든 민중 생활 속에 스며든 문화예술 유물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1동포 사학자 고 신기수 선생이 생전에 오사카 역사박물관에 기증한 신기수 컬렉션 100만 점 중 30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전역에 흩어진 통신사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만큼 외교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더해줍니다. 조선시대 통신사 외교활동에 대한 유물특별 전시회에는 총 128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통신사의 문화교류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자 기획한 이번 전시회는 6월 29일까지 열립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